자, 이번 보고서는 포스코 케미칼, 나노 신소재, 칩셋 미디어, LSL, 에스텍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전사 사업부 매출 증가로 분기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나 람 케미칼 부분에서 이익 감소로 영업이익은 하회를 하였습니다. 양극재 부분이 당연히 실적 성장을 견인을 했고요. 판매량 증가와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가동률도 올라갔고요. 반면에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정방 수요의 부진이 지속이 되면서 일부 가동률 회복에 따른 판매량이 증가되었으나 주 원료인 흑연 가격에 따라서 수익성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캐파 가이던스는 상향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금 좋진 않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적이 근데 서프라이즈는 맞습니다. 매출액이 32%나 상회했기 때문에 EV향 양극재 가동률이 100% 육박하면서 IT 물량도 증가를 했고, 철강 사업부에서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매출액 상승폭이 원가 상승분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올해는 양극재 캐파 증설 부재가 있고요. 판가 전가와 환율 효과에 따라서 매출은 상승세, 2분기부터 흑연 가격이 판가 전가도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수익성도 회복할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보고서는 모두 다 17만원 목표 주가를 잡아놨고요. 여기는 19만원, 여기는 그렇죠. 여기까지 19만원인데 17만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업사이드는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워낙 밑에 가격에서 올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추천드렸을 때 지금은 조금 다소 좀 높지는 않나,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자, 다음은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가 정말 많이 올랐네요. 제가 매도했을 가격이 그때 5만원, 6만원 선에서 매도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이후에 정말 많이 올라왔었네요. 네, 팔고 나서도 너무 높이 올라가서 와, 부럽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199억 원이고요. 영업이익 30억입니다.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 디스플레이향 중공 실리카, 그다음에 2차 전지용 CNT 도전제, 그다음에 분기 최대 매출액을 경신을 했고요. 자, 4분기부터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향 중공 실리카 공급이 시작되었으면서 전기차 배터리 셀 업체들의 CNT 도전제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요. 제품 믹스 효과로 1분기 영업이익이 약 15%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꾸준한 매출 증가세가 되어 있고, 제가 과거에 추천드렸을 때는 국내 유일이고 이만한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CNT 도전제 캐파 증설 움직임이 구체화가 되고 있고요. 충전 시간 단축과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서 2023년도부터 실리콘 음극재 적용을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CNT 도전제 사용이 필수적이고요. 수계 분산 음극재용 CNT 도전제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서 현재 양산 가능한 업체가 동사가 유일하고요. 21년도에는 0.6만 톤, 그다음 24년도에는 약 4만 톤 규모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 설비 투자액이 이제 1만 톤 100억 원 수준의 규모하고요. 대규모 캐파 증설에도 고정비 부담이 지금 되고 있고, 신규 전기차 모델이 2개가량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매출은 지난해에 이어서 2배 이상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급하게 좀 올라갔다가 조정은 받아서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이 부분은 개인을 판단을 해서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 싶고, 목표 주가에서는 50% 정도 상승 여력은 있긴 합니다. 물론 저도 긍정적인 면은 있긴 한데, 최근에 다시 한번 저점 찍고 올라간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칩셋 미디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1억 원, 영업이익이 11억 원입니다. 자, 매출액 26%, 영업이익은 무려 187.3%가 증가를 하면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자, 매출액은 14% 상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73.7%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로열티 매출이 33억 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홈 가전 부분에서 안정적인 로열티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 로열티 비중이 무려 65%까지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률도 21%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국가별로 보면은 매출 비중이 높은 미국과 국내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 그리고 90%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비수기지만 안정적인 로열티 매출 지속과 함께 글로벌 라이센서 추가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할 만큼 되어 있고, 하지만 목표 주가는 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SL이고, SL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매출액이 7,648억 원, 영업이익이 281억 원 부합할 예정이고요. ASP 상승 효과와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라고 되어 있고, 가동률 저하와 고정비는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 강세, 수익성은 아직 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운 걸 조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 램프 부분 같은 경우에 블렌디드, 평균 판매 가격이죠. 블렌디드 ASP 상승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램프 침투율 확대, 고객사 상품 전략과 소비자 선호도를 감안했을 때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완성차 물량 차질로 인해서 이익 현실이 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올해 북미 GM
향의 램프 공급 증가를 통해서 연결 실적 훼손의 주 원인이었던 SL 아메리카 손익도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RB 그다음에 BEV로 구성된 주요 수주 차종들의 양산 개시 및 램업이 본격화될 예정이고, 비슷한 기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무슨 기업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똑같은 기업이네, LS. 네, 기억은 안 나는데 램프 회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이제 SL 같은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보고서가.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네, 여기 증가한다라는 거에 근거에는 번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은 하긴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에스텍 같은 경우에 같은 이제 그룹으로 보고 있는데, 자동차용 및 TV용 스피커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인포테인먼트에 좀 가까운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고, 2분기 이후에 베트남 법인 코로나 이슈와 그다음에 3분기에는 생산 활동 문제, 해상 운임 지수 상승, 선적에 대한 일정이 발생을 하면서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수주 납기 대비 공급도 지연이 되었고, 현재 수주 잔고는 신규 수주와 납기 지연이 반영되어서 역사적 최고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생산 활동은 4분기를 기점으로 서서히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2분기에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안 좋은 것이 순현금 자산이 1년 만에 600억 이상 줄어들었고요. 과연 이 회사가 정말 다시 한번 회사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만큼의 현금 유동력이 있을까? 정말 이제 직원들의 월급은 제대로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빠르게 좀 수익성이 올라와야 되는 회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포스코 케미칼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네, 13만 3,500원이고 그럼 17만 원에 점차 좀 가까워지는 모습이고, 과거에 한번 일봉에서 14만 원까지 올랐었을 때, 네, 그 지점으로 지금 다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그 자리가 요런 자리들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저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고,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 잘 했었다면 수익이 쭉쭉 계속 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나 싶고요. 물론 여기서 보유해서 17만 원까지 간다는 보장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손절을 통해서 포스코 케미칼을 매수를 하겠죠.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 매수하는 거는 그냥 일단은 가게에 내두고요. 또 중간에 한번 또 매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뭐 전기차 시장이 계속 쭉쭉 막 미친 듯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좀 부침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높이 올라갔었습니다. 자, 나노신소재 한번 보시면, 자, 오늘도 무려 6%나 올라갔습니다. 6%가 올라갔고,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한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이렇게 좀 안 좋을 때 샀어가지고, 월봉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부침이 있을 때 한번 샀거든요, 내려올 때. 네, 그러다가 힘겹게 올라오면서 아마 이 구간에서 팔고 끝났던 것 같아요. 저는 5만, 6만까지 못 갔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거 보고, 와,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는 도중에 팔긴 팔았죠. 거의 보면서, 우와,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한번 한번 이게 빠질 때, 빠질 때 사야 되나 했는데, 사실 좀 잊고 지나다 보니까 또 다른 종목들을 매수하게 됐고, 네, 결국에는 쭉쭉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튀었던 종목들, 그리고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걸 생각하면 전고체 배터리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럼 CIS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CIS가. 그래서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모멘텀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무가 좋지 않다. 재무가 자꾸 마이너스가 난다. 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막판에 이제 실적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실적이 나왔고, 1분기 실적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자회사도 투자를 받고 있고, 또 1133억 원 규모의 2차 전지에 대해서 제조 공정을 공급 계약을 따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 그래서 1133억 원? 이거 규모가 어떻게 분할될지 모르겠는데, 네, 실제 어떻게 인식이 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본 보시면은, 최근에 좀 안 좋은 흐름 때문에 좀 많이 빠졌고, 주가상 바닥이네요. 네, CIS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 여기까지 한번 열려있기는 하지만은,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정말 이제 안 좋았을 시절에 내려갔던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이 다 끝나고 한번 올라갔고,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내려간 것 뿐이지, CIS 이제 잠들어 있는 뭐 약간 용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CIS에 대한 다시 한번, 발상을 좀 기억을 해서 좀 매수를 좀 나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칩셋 미디어 한번 보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목표 주가는 없었고요. 네, 하락한 뒤에 오늘 좀 반등한 종목 중에 몇 개 안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보일 수 있겠고, 주봉상으로 네, 쭉쭉 지지받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월봉상으로도 네,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딱히 뭐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좀 가진 자의 영역이지 않나 싶어요. 너무 높게 올라와가지고 시가총액도 너무 약해서 이게 한 방에 또 무너지면 또 무너질 수 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좀 패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SL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L 같은 경우는 3% 하락을 했고요. 여기는 1조 2천억 되는 회사인데 오늘 좀 흔들렸습니다. 네, 흔들렸고 램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나아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고, 전방 수요가 당연히 많아지고 차량 판매 대수가 2분기부터 올라갈 거기 때문에 당장의 모멘텀은 없지만 이후부터는 좀 올라가리라 좀 보고요. 기어와 공급 계약을 또 맺었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자를 했나요? 감자를 왜 했죠, 갑자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을 소각한다. 네, 감자 후 신규 상장, 이게 뭔가요, 갑자기?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를 소각하는 감자를 결정하였다. 감자 후 신주 상장 예정일을 5월 16일. 이게 무슨 말이죠? 저도 무슨, 아니, 소각을 하는데 감자를 왜 하죠, 갑자기? 소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댓글에 알려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소각을 하는데 갑자기 감자를 왜, 같은 얘기인가요, 이게? 예, 아니, 저도 이런 공시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뭐 어쨌든,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왜 감자가 좀 안 좋은 뉘앙스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에스텍, 네, 후반기 두 개 기업, 뒤에 두 개 기업을 좀 제가 좀 회수 수절한 것 같긴 한데, 보고서들이 좀 그래가지고. 자, 어쨌든 여기는 시가총액이 좀 낮고요. 주가도 그에 따라서 지금 저점, 네, 흔들리는 그 시점까지 또 내려온 것 같고, 여기는 거의 코로나 전 주가로 지금 내려왔네요. 코로나 주가로. 네, 여기 뭐 호가창도 거의 바닥, 뭐라, 표현법이 좀 그렇긴 한데, 이거 엉망진창이고요. 네,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고, 뭐 채무 보증에, 적자입니다. 네, 이러면 안 좋죠. 너무 안 좋죠. 이거 에스텍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보면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보고서 내놓고 목표 주가도 9,000원이긴 한데, 이거 더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에스텍은 여러분 좀 접근 금지, 이런 걸 좀 제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오늘 좀 가져갈 종목은 CIS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